4.1국어 고전시가와 수필 복합지문이라고 하거든. 그거 해설하는 국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먼저 너희가 이제 수능 모의고사인데 이게 이제 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친구들 때문에 하는 거지요. 이걸 지금 내신에서 나올 수 있어서 그건 좀 수능형 수업과 좀 다르다라는 거. 자, 이제 일단은 수능형 쪽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만능인데 이건 엄청나게 유명한 거니까 이 작품을 알아야 돼. 이 작품은 막 필수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뭐 정관대 이 작품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만능은 알아야 또 푸는 거니까. 그리고 정관대는 뭐겠습니까? 이거 수필이야, 수필. 수필인데 현대 수필이야, 고전 수필이야? 고전 수필이야. 고전 수필이면 갈래가 뭐라고 했어? 교술 갈래라고 몇 번 얘기했어. 교술 갈래. 자, 교술 갈래는 이제 수필이나 일기나 이런 것들인 거잖아. 근데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수필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이해가 안 되면 항상 수필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지 않니? 수필의 구조를 내가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까? 다음 페이지. 수필의 구조는 교술갈래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3분의 2 지점 어디? 3분의 2 여긴 일상적 체험을 얘기하고 여기가 주제지.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일상적 체험을 쭉 한 거 나오면서 주제를 알 때 이 주제를 우리가 추론해야 되거든. 추론해 가지고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걸 잘 파악하기가 잘 어려워. 이게 고전 수필은 더더욱이나 좀 어려워. 그래서 자 빨간색 간다. 원래 이런 게 나오면 니네가 고1, 고2, 고3이건 언제건 항상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보기를 봐야 돼. 보기. 그러면 작품에 대한 보기는 여기 있지. 이걸 보고 이해의 힌트를 항상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가와 나에선 분수에 맞는 삶의 틀을 지향하는 그 분수의 이게 힌트인 거야. 아, 분수에 맞는 삶을 모계위가 얘기했구나. 그다음 가해 화자는 그 만응이고 나의 모계위는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고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상황을 비판적이니까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 분수에 맞자 남과 다투는 건 싫다. 이게 이해 힌트 세 가지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힌트가 뭐냐면 이게 모계위의 생각이잖아. 이런 문제가 항상 뭐겠어? 이게 네가 주제를 파악했니라는 문제인 거야. 그러면 가장 적절한 정답이 1번이거든. 맞았다고 쳐도 다른 걸 할 수 있는 엉뚱한 거지만 아 순리에 따라 자신의 일을 다하여 외부 상황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군. 이게 정답이거든. 그러니까 A 선생님 정답 뽑았으니까 금방 주제 알지만 만약에 여기서 쭉 볼 때 여기서도 뭐가 나올 수 있다? 저 글을 역으로 가는 거야. 역으로 주제를 파악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힌트를 모아 얘, 얘, 얘를 모아서 여기를 읽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이 작품이 무슨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이해가 된단다.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 전에 먼저 윤선도의 만응 먼저 해볼게. 엄청난 가득 찬 흥이라는 뜻인 거야. 가득 찬 흥 어디서? 자연에서겠지. 당연히 자연에서. 그래서 자연 예찬적인 작품이란다. 윤선도 산수간 바위 이건 짧게 설명할게 선생님이 이거는 자연이란 뜻인 거야. 바위 아래 띠집이라는 건 작은 거니까 소박한 집을 말하겠지. 띠집이라는 건 풀에 풀로 만든 띠인 거니까 지붕을 입은 거니까 소박한 집. 진노라 하니 그 모르는 남이 별 이거 탁 세모치고 그 모르는 남이 이게 속세에 부정적인 사람들인 거야. 웃는 건 이게 비 웃는다인데 이따가 문제가 나올 텐데 여기서 요게 35%거든 요게 이게 정답이 3번인데 41명이 100명 중에 오답 여기 갔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비웃는다의 주체는 나야 모르는 남이야. 그 모르는 남들이 주체지 비웃는 건. 그러니까 내가 비웃는 게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가 다른 사람 타인에게 냉소적인 구조가 아닌 거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비웃는 거지. 항상 이렇게 선후 관계, 주체,
순서 이런 걸 조심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란다. 모르는 남들이 나를 비웃는 거지. 그들이 나에게 냉소를 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냉소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가 순서가 틀린 거야. 그래서 기억에는 자신을 평가하는 행위에 대한 말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담겨 있다. 자신을 평가하는 행위에 대한 나의 냉소적 태도가 담겨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타인이 아니라 자신 평가에 대한 타인의 냉소적 태도가 아니라 나의 냉소적 태도가 있느냐 아니지 타인이 나를 한 거니까. 그래서 그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주체가 있다라는 거. 어리고 하함은 어리석고인데 약간 이거는 약간 반어적인 거야. 나는 어리석지 않거든. 난 똘똘하거든. 그러니까 항암 좀 모르는 거에는 내 분 안분지족 내 분수인가 하노라 내가 원래 이렇지 뭐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럼 나의 자기 자신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나는 자연에 있어. 너희들이 바보야. 이라고 반대야 반대. 그다음 보리밥 푼나물 이것도 소박한 음식이겠지. 물 알맞게 먹은 분수에 맞는 거야. 바위꾼 물가 요것도 자연이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실컷 슬가치는 실컷 놀았다 논이노라 자연에 즐기는 거야. 그 남은 연하문 일 그러면 뭐겠어 이게 속세일이겠지. 왜냐면 자연을 하고 남은 다른 일이야. 자연 밖의 다른 일은 속세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가 속세야. 는 불허할 수 있으랴 무슨 법? 서리법이고 불허하지 전혀 불허하지 않는다. 서리법. 내 성이 게으르니 하늘이 알을싸 인간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라는 건 인간만사도 속세의 일을 하나도 안 맡겨서 하느니 다만 다툴 사람 없는 강산 자연을 지키라 했다. 그러니까 다투는 건 어디야? 여기는 속세지.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서 원래 유배가거든 유배. 유배가 안 걸 그냥 하늘이 나한테 인간만 벼슬길을 안 맡겨서 속세를 안 맡겨가지고 나는 그냥 강산 지키라 했네. 이렇게 만응이야 만응. 그러니까 요 정도의 내용의 만응은 기본적으로 너희가 알고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제 전간대인데 이게 밭전 사이잖아 이게 지금 밭 사이에 서 있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김을 매다가 여기 어디냐면 이게 공간적 위치가 밭이야 밭. 밭전 밭에 있는 거니까 밭 사이에서 있는 거. 자, 모계이란 사람 이름. 아까 수필에서 이거 힌트 뭐라고 했었어? 힌트가 분수에 맞고 다른 사람과 외부사 영향하지 않으며 삶의 방식을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이며 이익을 위해서 타인과 다투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게 모계이라는 거야, 지금. 결론적 주제는. 근데 이게 지금 이해하기가 약간 좀 난해할 수 있다는 뜻인 거겠지. 모계이가 한여름에 들에 나가 김을 매다가 틈이 나자 우뚝 서 있었어. 그냥 우뚝 서 있었어. 틈이 나자. 밭두둑 사이에서 큰 나무가 있었대. 아침에 그늘이 서쪽으로 지자 사람들은 다투어가 중요해. 그러니까 그늘이 그러니까 문학도 얘들아 이해하려면 이게 2차 속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해설해 주지만 그러니까 그늘이 뭐겠냐면 욕망이야, 욕망. 왜? 한여름이잖아. 그럼 그는 뭐겠어? 시원함이겠지. 근데 그 시원함을 그냥 주는 거야 다투어 가니까 뭐가 생겨 사람들끼리 갈등. 그러니까 이 그늘이 뭐냐면 돈이야 돈 욕망 물질 빌딩 얻기 위해 사람들은 다툰다라는 거야. 다투어가 얼마 뒤에 해가 옮겨가자 또 동편으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이득을 따라 왔다 갔다 한다. 뒤처져 온 이들 중에는 신발을 잃거나 이렇게 발꿈치를 상한 자도 있었다. 다치기도 한다. 근데 모계인은 그냥 우뚝 서 있기만 했지. 그러니까 그들과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야. 즉 모계인은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게으리 보자 꾸짖 항상 이런 놈이 나와. 이렇게 하지고 나중에 또 혼나 또 이렇게 또 혼나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겠지. 저번에 그들은 동편에 있더니 이제는 서편에 있군요. 군자라니가 진정 이다저 지조가 없는지요. 자 이상하지 이거 지금 왜 동편에 있다가 그대로 서편에 있군요. 봐라 모계인은 이게 너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모계를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모계위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동쪽 갔다가 서쪽 갔다가 움직였어. 그러니까 지가 보기에는 여기 있을 때는 동쪽이고 여기서 서쪽인 거지. 이거 추론하기 힘들지. 이군요. 그러니까 군자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모계가 군자로 소문났나 봐. 지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지조가 없다니까. 개위는 기가 막혀 웃으면은 뭐야? 개위가 그 꾸짖는 자에게 순서가 얘한테 냉소하는 건 맞아. 장난해? 이런 뜻인 거지. 왜? 난 안 움직였거든. 얘 모계위야, 모씨야. 근데 왜 안 움직였는데 이 말을 하지? 라는 건 상상을 해보면 얘네들이 움직인 거야, 얘네들이. 움찔하더니 움찔 되게 많이 해. 얼마 있다 말했다. 내가 지나쳤군요. 내가 착각했군요. 라는 뜻이. 내가 착각했군요. 그대의 자리는 종일토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야. 내가 자리를 정하지 나가 여기지. 내가 자리를 정하지 못했으니 오히려 그대의 정해진 자리를 의심했으니 내가 망령됐다가 내가 병신이다. 그렇지만 이거 처음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얘들아. 처음 읽을 때 애들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항상 교수님은 그렇게 처음에 읽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뭔 소리지? 뭔 소리지? 이런 작품들을 주는 거야 이게 지금. 그렇지만 여름에 배옷 입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안 졌어. 이제 또 한 번 따지겠다라는 거야. 한번 1패 했는데도 여름에 배옷 입고 겨울에 털옷 입으며 도롱이는 비옷이야 비옷. 비 맞을 때 그 도롱이 작가. 변남을 가리는 천성은 인간의 본성은 성인도 고치려고 하지 않아. 본성은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이제 이 다른 꾸짖는 자가 하는 거야. 자, 본성 고치려고 하지 않아. 공자께서도 사람은 함께 해야 한다고 했어서 함께 해야 한다고. 왜 이 말할까 지금? 왜 말하는 줄 알아? 함께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성부터 얘기하면서 인간의 천성은 사람과 함께 하는 거는데 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잖아. 혼자 있고 다른 사람하고 섞이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비판하는 거야. 너는 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엮이지 않니? 공자도 본성 함께 한다고 했는데 너는 왜 함께 하지 않아? 라고 두 번째 이제 욕하는 거야. 이거 해설해야 아마 너희가 이해할 거야. 우린 이런 사람이 아닌가요? 우린 이런 본성이 있는데 왜 너는 안 하니? 그들은 항상 사람과 떨어져서 왜 혼자 외톨이처럼 있니? 지켜 꼼짝 않는데 도리를 알고 때를 안다는 사람도 진정 그러합니까? 도리를 알면 본성을 지켜야 하고 본성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너는 왜 외톨이처럼 혼자 있니? 그게 네가 본성을 아는 군자야? 라고 또 괜히 시비 거는 거야. 괜히 시비. 했더니 걔가 이제 답답한지 얘기하는 거야. 그렇군요. 전 농부인데 어찌 도를 알겠습니까? 겸손. 그래서 저는 일찍이 서유자에게 농사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대 밭을 깔고 니네 김 매는 게 뭔지 아냐? 그 잡초 뽑는 거야. 쌀, 보리라는 주식이 있는데 그 옆에 잡초가 있으면 얘네들이 얘 양분을 빼먹으니까 김 맨다라는 건 골라주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야. 잡초들을. 그래야지 올바른 양분을 우리가 원하는 작물이 다 먹으니까. 그 김 매는 거는 인간 사이도 많아. 안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내야 돼. 이렇게. 가을이라면 수확을 한다 하니 나는 이것을 때를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때를 따라간다. 즉 자연의 순리에 순응한다는 거지 이게. 이게 자연의 순리고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산다. 비 오고 가물고 밝으면 하늘에 닿는 것이고 하늘의 뜻에 따른다. 밭 갈고 씨 뿌리는 것 김맥이라는 것도 요거는 나에게 달린 것이다. 이런 건 자연이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 나의 노력이다. 씨 뿌리는 건 인간이 하지 하늘이 씨를 뿌려주질 않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본분에 충실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야. 하늘에서 주는 것을 또 받아들여. 하늘에 순응하면서 본분에 충실한다. 얘가 주제야, 이게. 이게 주제야. 순응하면서 본분에 충실한 삶. 내 힘을 다 쓰고 내일이 이미 갖추어지면 난 안으로 마음속에 꺼리는 것이고 내가 힘을 다하고 이렇게 살면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고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면 나는 꺼리끼는 것이 없고 휘둘른 것이 없고 나는 만족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세상을 다 얻은 거야. 해하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아서
아까 뭐였어? 그늘을 탐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그늘을 탐하지 않은데 이게 없는 사람들이 아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늘을 탐낸 거지. 불꽃이 튀지 않는다? 뭐야 이게? 갈등이 생기지 않으니 물의 파도가 일지 않는 것처럼 담담하고 물이 사방으로 통하여 막히지 않는 것이 트입니다. 그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사탕수수 숲을 맞은 거니까 너무 시원하다. 이런 삶이면 내 스스로가 시원한 삶이 된다. 높은 평상에 얼음을 쌓아놓는다고 해도 이건 부정이야. 이건 그러니까 부정이야. 높은 평상은 그러니까 왜냐면 벼슬길에 올라서 뭐 속세에 물질이 많아서 얼음을 쌓아놓는다 해도 내 상쾌함을 일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얘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야지 외물에 현혹되지 말아야 이거는. 마음을 다스리면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뜻이지. 홀로 나무 그늘에 아까 나왔던 거지 이거? 홀로 나무 그늘에 국이 얽매이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뭐 나무 그릇 얽매여가지고 사람 따라서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다 괜찮고 하늘에 순응하고 본분이 있고 그 내 마음이 시원하고 이미 시원한디 이미 시원한 높은 평상에 막 얼음 쌓아놓는다고 거기가 더 시원하겠느냐? 시원하지 않다. 혹은 나무 그늘이 시원하겠냐? 내 마음이 시원하지 외물 나무 그늘이 시원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마음에 시원함이 없으니 나무 그늘을 쫓아다닌다라는 뜻이야. 어렵냐? 저는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혹 서로 다른 사람과 시간을 다퉈 하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막 서로 다투는 거야. 마음속의 그늘은 이건 좋은 그늘이야. 그래서 이건 좋은 그늘이야. 긍정적. 마음속에 시원함이 있는데 사람들은 나무 그늘은 이건 부정적 그늘이야. 이건 다투는 갈등의 그늘이니까 같은 그늘인데 얘는 긍정, 얘는 부정이란 거 알아야 돼. 이런 걸로 시험 문제 낼 수 있어. 조심. 이런 걸로 시험 문제 낼 수 있어. 사람 나와 달리한 것이 내가 떠나기 좋아하겠습니까? 걔네들이 나와 다른 거지 내가 걔네들 싫어 온 게 아니다. 자 아까 왜 공자는 사람의 본성이고 본성은 사람과 함께 하는데 너 이렇게 외톨이처럼 놀아 했더니 나는 시원해서 여기 있는데 걔네들이 시원한 거 찾아다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내가 걔네를 피한 게 아니라 걔네가 나를 떠난 거지. 눈과 얼음 속에서 그렇다고 해도 이것도 중요해. 눈과 얼음 속에서 소모는 따뜻한 거지. 입고 있는 차도 여우 담비 털어주면 사용하지 않는 법입니다. 나도 인간의 그 본성, 즉 따뜻한 것을 좋아해. 나도 인간이야. 나도 이걸 지향해. 이게 근거가 돼가지고 이 문제가 나온 거야. 음. 눈과 얼음 속에서 여우담비 털옷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은 타인과의 다른 삶의 방식이 다른이 아니야 이게. 타인과 같은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는 게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정답률 75%가 잘 맞았네. 그래도 이게 틀린 거야 지금. 이해되니? 이해되니? 내가 그늘을 싫어하여 도망쳤다고 하면 그것도 인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늘을 싫어해 도망쳤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그늘이 싫어 도망친 게 아니고 음. 그러니까 그게 나의 마음이라는 거고 나는 내 마음이 착한 그러니까 시원하니까 난 가만히 있었던 거고 근데 나도 다른 사람들 인정 있어.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그들은 어찌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이제 까는 거야. 그대가 이 그늘로 들어갔을 적에 과연 조용하고 넉넉하고 걔는 왔다 갔다 했었지 아까 그늘 찾아서. 그러니까 시원하디 다른 사람과 다툰 데 가니까 그 그늘 좋디 아니면 발을 뻗지 못하겠습니까? 막 싸우고 막 무릎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디 이제 이거 비판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그 누가 질문의 형식이란 건 뭐 당연한 거겠지. 음축 표 못하겠습니까? 뭐 차지하기 못하게 하여 답답하게 하였습니까? 그 누가 그 대상을 꺼리게 도적을 보도 흘리는 다 갈등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갈등하니까 좋티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그늘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 그늘, 그 욕망,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갈 바엔 차라리 햇볕 아래 홀로 서 있는 것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거 누구였어 이게? 목의 위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늘 찾아 들어갈 바에는 나는 햇볕이
내려와도 이 마음속은 그늘이 있으므로 마음을 다스리자지 외물에 현혹되지 말자야. 그걸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들은 말하지만 뭐 닥쳐. 너랑 이제 말 섞지 않아. 다시 난 김을 맬 거야. 나의 본분에 충실할 거야. 더워도 물어봤던 사람이 숙였고 부끄럽다. 성찰 깨달음을 줬겠지요. 외물에 현혹되는 것이 아닌 내면을 하는 거. 와, 되게 어려운 수필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신이니까 이런 거 한번 듣고 이해 안 되면 또 듣고 또 듣고 너희가 이해하고 왜 그런지 꼭 필기하고 안 보고 적을 줄 알아야 내게 되는 거고 학교 선생님 내신 냈을 때 요걸 기억한 다음에 풀길 바란다. 그래서 공통점 설적 표현 삶의 태도니까 근거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태도 강조했다. 공통점이니까 서리법은 여기 있겠지. 아까 불허할 줄이 있으랴. 여기 서리법이 있는 거고 여긴 서리법 어디 있니? 군 얽매이겠습니까? 이런 것들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좋겠습니까? 이런 거 몰라서 물어보면 질문인데 알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서리법인 거야. 이거 다 알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서리법인 거야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서리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가 서리법이라고 보자. 여기 요거 서리법이야 서리법. 법 서리법이야. 자, 그다음 뭐 이런 거 다 알겠지? 반어가 뭔지, 점층이 뭔지, 인식의 변화. 이거 문학개념어. 문계 설명하지 않아. 만약에 모르면 네이버나 우리 문학개념어 특강이 있습니다. 점층적이 뭐야? 점점점 커지는 거. 반어는 속마음과 다른 거. 과장 실제적이지 않고 더 크게만 얘기하는 거. 대조 다 이런 거. 해학성 웃긴다라는 거. 문학용어 지금 문학용어 지금 인출하고 있지 지금. 문학용어 인출할 줄 알아야 돼. 자, 기억과 니은인데 이게 이제 아까 35%인데 기억과 니은인데 기억이 여기 나왔던 비웃는 그 모르는 남들이 나를 비웃는다. 그리고 요거는 내가 개위가 남을 비웃는다. 그러니까 기억에는 공감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말에 대한 나의 냉소적 태도가 담겨 있다라는 뜻인 거겠지. 그러면 나의 부정적 태도가 담겨 있고 니은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니은은 기억이 있고 니은은 어디서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항상 여기서 뭐냐면 너희도 항상 주체 조심해야 돼. 주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선후관계 다시 뭐라고 선후관계 혹은 주체가 누구냐 서술어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 서술어의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4번이 왜 틀렸냐면 자신을 평가하는 행위에 대한 나의 냉소자가 아니라 이거는 기억은 누가 한 거야? 남이 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의 그들의 냉소적 태도가 있기 때문에 주체가 틀린 거야 이건. 나의 냉소 담겨 있다가 아니라 내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남들이 평가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요거는 맞는 거고. 평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나의 냉소적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기에는 남의 냉소적 태도가 있는 거니까 틀렸다라는 거야 이게. 주체 헷갈리면 안 된다. 요게 맞는 거야 요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에 대한 나의 부정적 태도가 담겨 있는 것도 맞고 공감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나의 부정적 태도 맞고 그러니까 공감할 수 없는 것은 띠집을 짓는데 그 모르면 웃는다 비웃는다니까 나는 공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부정적 태도가 저 안에 담겨 있는 거란다. 자, 41번 나의 A 모기에 대한 생각인데 이건 주제지. 순리에 따라 자신을 일을 다하고 외부상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건 이게 주제라서 1번이 맞는 거야. 자, 42번 같은 경우는 이해 힌트라고 했지. 요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지향하는 거. 나도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막 무조건 벗어나는 그런 외톨이는 아니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밥 먹으면 배부르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따뜻한 옷 입고 싶고 그런 마음은 나한테도 있어. 내가 꼭 그렇게 외계인은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 정도 됐고 나머지 해설지 보면 될 것 같아.
분수에 맞는 거, 보리밥 풋나물, 소박한, 떳떳함, 이런 것들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이런 나머지 선지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힌트라고 볼 수 있단다.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 자세하게 했지? 오케이, 25분 지났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듣고 너희가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내신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경 선생님이 찍어주는 거야. 우리 다 맞자. 틀리지 말고. 안녕. 파이팅.